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버텨주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세 차례에 걸친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뿐만 아니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통하여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OECD의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정 대응 규모가 G20 국가 중 중간 수준인 점 감안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 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 부분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철저하고 확실한 재확산 차단 방역을 통하여 2차 대유행으로의 전이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이행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온 위기 극복 대책, 경기 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순위일관 추진하고 아울러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분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대비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경기회복 견인 예산입니다.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지를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민간 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뜨는 예산입니다.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입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이라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데이터 등 DNA,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 지원 등 혁신 성장 뒷받침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셋째,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추진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같이 그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데도 과감히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코로나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 국정과제의 투자 소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차 추경 규모 대비로는 1.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 원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5.4%,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6.7%로 올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화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 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등 재량 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재정 운영계획도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밑바탕이었습니다. 다만 다소 빠른 채무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에서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5% 중반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 안전망 공고와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총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기준으로 21조 3천억 원, 지방비 등까지 포함시 총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댐,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 과제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약 80%인 17조 원 수준이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는 7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4천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하여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 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 4천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 기반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소위 그린 스마트 스쿨을 구축하고 토종 AI 의사인 닥터 앤서 강화 등 AI 정밀 검진 기반도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 보건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하여 0.5조 원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의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 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 전 57% 구간에 설치하는 등 도로, 철도, 하천, 공항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디지털화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두 번째 축인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00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 호에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통학로 주변 구역에 전선선 그리고 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총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파트 225만 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를 보급하고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하여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을 8만 6천 대에서 11만 6천 대로 확대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소요되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 대중화 등에도 총 4조 3천억 원이 투자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7개의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 녹색 선단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기술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융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녹색 혁신금융을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의 완화 등을 위하여 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아울러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과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을 위한 사람 투자에 0.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예산의 4대 투자 중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빠르고 가난 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우선 국민 생계의 터전인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해내기 위한 예산 8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1조 2천억 원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 수당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총 20조 원 규모의 민간 소비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 쿠폰 등 예산을 1조 8천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정 이후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가 큰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에 2조 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는 소위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 예산 0.5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 발행토록 지원할 것입니다. 내수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미래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만큼 민간과 공공 양쪽으로 65조 9천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33조 9천억 원 투입하여 기업 설비 구축과 경영 안정을 위한 투융자 보증 등에 지원하고 이와 같은 정책 자금을 금년보다 18조 원 이상 늘어난 72조 9천억 원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GTX 등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개선 그리고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등 SOC 시설의 고속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안전 투자를 위하여 금년 23조 2천억 원에서 11.9%가 늘어난 26조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 극복을 위하여 비대면 수출과 수출품 업무 시장의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1조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무역거래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확충에 총 6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해외인프라투자공사 등을 통하여 해외 대규모 기반시설공사 수주 및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무역정책자금 5조 8천억 원을 추가 공급토록 하기 위하여 재정 6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방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총 16조 6천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3개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중 남부 내륙철도 등
13개의 대형 SOC 사업은 연내에 기본 설계 마무리,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은 본격적인 착공, 그리고 특화산업 지원 등 R&D 4건은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7천억 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집중적인 공정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도 11조 1천억 원 반영하고 농어촌 등의 젊은 층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귀농 귀촌, 어촌 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하여 지방채 인수는 금년에 0.7조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투자 중점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예산입니다. 먼저 첨단 분야에 대한 R&D 투자, 그리고 AI와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양성, 혁신 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총 29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R&D 투자를 올해 24조 2천억 원에서 내년 27조 2천억 원으로 12% 이상 확대하고 소부장, 빅3 산업,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R&D, 인재 양성 등 5개의 분야의 주요 R&D의 70% 수준을 집중적으로 지원고자 합니다. 디지털 분야의 고등인재 2만 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1천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만 3천 명 육성을 위하여 관련 투자를 올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모험자본 7조 원 공급을 위하여 약 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의 신산업 및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하여 공공구매 지원 규모도 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대폭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DNA, 빅3,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총 9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반도체, 완전 자율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등 소위 3대 핵심 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하여 미래산업 경쟁력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 0.7조 원 등을 통하여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과 풍력발전 초기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수소 생산기지 9개수를 확충하며 수소차 1만 5천 대에 대한 구매 보조를 지원하는 등 수소경제 생산, 유통, 활용 투자도 올해 4천억 원에서 내년 6천억 원으로 확대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제조업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총 5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2조 1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을 대일 100개 품목에서 대3개 338개로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약도 지원합니다. 7개의 스마트 산단에 물류 통합 관제 그리고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하여 노후 산단을 재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중점은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공고화입니다. 우선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총 46조 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선 노인과 한부모 15만 7천 가구에게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최대 월 14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단가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고 지원도 강화하여 총 지원 규모가 올해 10조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1조 원으로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19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 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요 지원 9천억 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기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20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92만 명 중에 저소득층 46만 5천 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총 40만 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 8천억 원도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투자 중점은 국민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금년 1조 2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장기화 위기에 대비하여 코로나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전 주기적인 방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착공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00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부처 협력 신약 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유망 기업에 대한 임상 단계별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예방 예산도 금년 2조 1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늘려 반영하였습니다. 근본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에서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 구호와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같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 가용 지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풍수해 방지를 위한 IoT 기반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170개소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국가 하천의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20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 대한 디지털 트윈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댐 안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통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그리고 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 3대 프로젝트에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8,000개로 2배 이상 확충하고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3,600개의 미인증 위험기계 전면 교체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및 의료진 등의 코로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 생활공간 등 소위 3조 원 규모의 국민 생활 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1조 원에서 1조 3천 원으로 확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고효율 방진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 대에서 33만 대로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붉은 수돗물 등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관리 전 과정에 대한 스마트화 예산 1조 1천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유충 사태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에 ICT 기반의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는 국방입니다. 스마트 강군 육성을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 체제 구축을 위하여 총 52조 9천억 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그리고 해상 초계기 등 대형 사업이 무기 도입 스케줄상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연부액이 감소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 WMD 대응체계에 대한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국방 전략 고도화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무기 체계에 대한 국내 개발 역량을 적극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총 35조 8천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전력 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병의 사기 진작 지원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병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에 대한 단가를 인상하고 자기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병사에 대한 군 단체 보험을 신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위 장병 사기 진작 7종 세트에 7종 패키지에 총 3조 8천억 원을 반영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K-방역을 만들어냈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지켜내기 위하여 지금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철저한 코로나 방역하에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내면 물론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은 경제 위기 시에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켜 나갔던 우리 대한민국의 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또한 믿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 솔선하고 또 앞을 향해 자고우면 없이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